우리가 임프레션을 한다는 건 트레이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알지네이트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무치약 환자의 개인 트레이 제작을 위한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방법입니다. 이게 말부터 어렵네요. 그냥 쉽게 말해서 틀니 제작을 위한 치과위생사가 해야 하는 일 1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이랑 블로그 댓글에 요청을 주셔서 제가 지난 영상부터 틀니 제작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몇몇 분께서 비슷한 질문으로 무치약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연차일 때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고 거기서 개선했던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직접 알지네이트 믹스하는 영상도 뒷부분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알지네이트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에서 무치약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놓치는지, 어느 부분이 깨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훨씬 좋은 임프레션을 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방식이 항상 중요해요. 오늘 내용은 정말 중간중간 팁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제 영상들 특징상 스스로 잘못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생각해보고 수정하는 법도 하나씩 알아볼 거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먼저 무치약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은 필요한 구조물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일 거예요. 이게 나는 된 것 같은데 자꾸 주변에서는 다시 뜨라고 하고, 이게 다시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환자는 아프다고 하는데 임프레션은 계속 안 나오고, 이렇게 스트레스죠. 저도 처음에 개인 트레이 제작을 위한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케이스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무치약 환자의 경우에는 알지네이트 자체의 기포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기성 트레이가 맞지 않아서 실수하는 일도 많았어요. 또 어떨 땐 트레이에 알지네이트를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하고 임프레션을 떴는데 이게 트레이 구멍 뚫린 부분, 타공 부위로 알지네이트가 흘러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가 잘못 들어갔구나 싶어서 기성 트레이를 이제 세게 누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환자가 아프다고 해요. 이게 어딘가에서 트레이가 눌리는 거겠죠. 어느 정도 알지네이트가 굳어서 트레이를 제거해보면 알지네이트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그걸 누르기만 했으니까 환자도 정말 아팠고 임프레션은 임프레션대로 실패를 했겠죠. 이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사실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은 트레이와 알지네이트만 사용하는 것이니까 트레이와 알지네이트만 잘 쓰면 돼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개인 트레이를 보여드렸었죠. 직접 개인 트레이를 몇 번 제작해보면 어디가 중요한지, 왜 깨졌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이 시작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개인 트레이는 왜 만들까요? 이게 정밀한 인상을 뜨기 위해서 만들죠. 그렇다면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은 왜 뜨는 거죠? 개인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죠. 치과 기공소에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구조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려면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의 해당 부위가 나와야 되고, 해당 부위가 잘 나오려면 알지네이트를 받쳐주는 기성 트레이 선정이 잘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냥 맨 처음 기성 트레이 선택이 임프레션 성공 여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밀 인상을 위해서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것처럼 알지네이트용 트레이가 환자 구강 내에 잘 맞아야 임프레션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치약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트레이를 고르는데, 치아가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한 트레이를 쓰는 것이 중요해요.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뜰 때 환자가 아프다고 자주 말하는 선생님들은 트레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트레이 잘 고르는 방법이 있겠죠. 지난번에 준비한 석고 모델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 잘 나와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이 맨 뒤에 있는 구우삼각, 레트로몰라 패드, 그리고 설측 안쪽에 보더 라인, 이 두 가지만 신경 써서 트레이를 선정해도 구조물이 잘 나와요. 제가 트레이 고르는 방식은 첫 번째로 트레이 좌우 사이즈를 봅니다. 악궁에 맞는 트레이를 골라요. 이게 대략적인 것이 아니라 잇몸이 트레이 중앙에 안착되는 사이즈를 고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석고 모델을 환자 구강 내라고 치면은 트레이를 선정할 때 이 좌우 사이즈, 이 사이즈가 맞도록 트레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너무 벌어져 있으면 구우삼각이 제대로 안 나올 거고요. 이거보다 오므라져 있어도 구우삼각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잇몸의 중앙 부위가 트레이의 중앙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트레이를 먼저 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구우삼각, 레트로몰라 패드의 경우 맨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기성 트레이가 다 덮는 길이가 되는지 확인을 해요. 이때 이런 식으로 트레이 안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손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구강 내 환경도 다르겠죠. 기성 트레이에 레트로몰라 패드가 덮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 길이가 만약에 짧다. 근데 나머지 잇몸 구조물들이 이 트레이
트레이 안쪽에 악궁에 맞다 하면 이 뒤쪽의 부분만 왁스로 연장을 해주면 돼요. 연차 높으신 선생님들이 임프레션을 뜰 때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 왁스를 달아주시잖아요. 그게 적절한 길이만큼 트레이가 받쳐줘야 되는데 나머지 구조물들은 잘 맞는데 기성 트레이다 보니까 길이가 모자란 부분을 왁스로 연장을 해서 알지네이트를 잘 받쳐줄 수 있게끔 길이를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물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짧다, 트레이가 짧다 하면은 왁스로 연장을 해주면 돼요. 뭐 트레이보다 이 많이 짧을 경우에는 그냥 왁스를 댈 필요가 따로 없겠죠. 이렇게 레트로몰라 패드를 잘 덮는지 확인한 후에는 설측 라인을 찾습니다. 저는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할 때 설측이 좀 잘 깨지는 편이었는데요. 이걸 줄이려면 트레이 길이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요. 이때 가장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트레이를 입 안에 위치시키고 손을 넣어서 안쪽에 단단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의 경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영상 보시면서 혀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깊게 넣어 보세요. 그럼 뼈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그 라인이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상으로 잘 나오면 좋아요. 이때 설측 보더가 너무 길어서 트레이보다 너무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 트레이가 그러니까 한 요 정도만 걸린다, 트레이 끝단이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요 아래 안쪽까지 트레이가 닿을 수 있도록 트레이 아래쪽으로 또 왁스를 대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무치약 환자라고 해서 왁스를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무치약 환자의 경우에는 치아가 빠진 지 오래돼서 설측 보더가 그렇게 길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치아가 빠지면서 잇몸이 흡수되니까 그만큼 치조정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트레이를 선정할 때 환자가 다소 불편해하더라도 안쪽에 설측 보더 부분을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부분과 경계 부위에 잘 들어갔는지, 잘 안착이 됐는지 살짝 뺀 상태로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끼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안쪽을 한번 손으로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다 덮였는지 확실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상제가 없을 때가 트레이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임프레션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기성 트레이는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무치약 트레이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생긴 기성 트레이를 사용해야 돼요. 이 두 번째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트레이 좌우를 맞춰주는 건 같아요. 일단 구우 삼각이랑 잇몸 좌우 기준으로 맞춰줘요. 똑같이. 요 잇몸 라인이 트레이의 중앙 라인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기성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트레이보다도 측면이 많이 길어요. 바깥쪽도 그렇고 측면이 보통 길거든요. 그래서 보더 부분을 재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퍼로 측면을 양 옆으로 휘어서 벌려준 다음에 임프레션을 떠요. 자, 이렇게 트레이를 선정을 했으면 이제 알지네이트 차례예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교수님들이 그러는데 알지네이트 손목이 아프게 믹스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임상에서 알지네이트 믹스할 때 손목 아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저 실습할 때 손 아프던데 하시는 분은요, 실습할 때야 내 손이 발 같기도 하고 발이 손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꼬이면서 아프기도 하고, 아무튼 믹스할 때 알지네이트 때문에 손목이 아픈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임상에서 생각보다 알지네이트에 물을 많이 타서 쓰거든요. 혼수비를 제대로 안 지킬 거예요 아마. 물이 많더라도 결과적으로 알지네이트는 굳고요. 혹시라도 물이 적어서 알지네이트가 뻑뻑해지면 바로 굳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물을 많이 넣고 작업 시간을 늘려서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뜨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게 잘못된 건데, 그렇다고 인상이 아예 안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알지네이트로 엄청 비중 있는 임프레션을 뜨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알지네이트 혼합 비율을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습관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무치약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할 때 잘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처럼 물을 많이 탄 알지네이트는 작업 시간은 길어서 좋을지도 모르지만 재료 자체가 묽으니까 힘이 없고 기포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잇몸을 제대로 눌러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구조물들도 안 나오겠죠. 무치약 임프레션 시에는요, 알지네이트가 뻑뻑할 때 오히려 임프레션이 잘 나와요. 물이 적을 것 같으면 금방 굳을 것 같죠. 이렇게 항상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문제가 생겨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요. 작업 시간은 항상 충분하니까 양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량컵이 있다면 계량컵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치과가 오래되다 보면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서 계량 스푼이랑 컵 브랜드가 달라지면서 계량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계량 컵도 있고 계량 스푼이 있는데 이걸 계량을 해서 넣으면 비율이 안 맞는 거죠. 브랜드 자체가 달라져서. 또는 냉장고에 넣어두는 계량용 물통도 있죠. 알지네이트를 믹스할 때 찬물을 사용해서 혼합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이 계량 물통의 계량비도 지금 사용하는 알지네이트와 혼합 비율이 맞지 않는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던 브랜드들이 바뀌면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임상에서 계량 컵이 없을 경우 혹은 비율이 너무 맞지 않는 경우에 제가 무치약 임프레션을 할 때 알지네이트 믹스하는 개인적인 요령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리를 옮겨볼게요. 네, 이렇게 알지네이트를 준비해봤어요. 평소 전학을 할 때는 보통 알지네이트 한 3스푼 정도를 사용하죠. 그래서 3스푼 정도 되는 양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평소에 믹스하듯이 믹스를 해볼게요. 물에 이렇게 알지네이트를 적셔주고, 알지네이트가 좀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물 양을 좀 많이 넉넉하게 해주죠. 저어가면서 약간만 저어도 알지네이트가 다 젖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물 양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믹스를 시작해 볼게요. 자, 벌써 몇 번만 저어도 믹스가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묽어요. 벌써 믹스가 다 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근데 보면 묽게 했기 때문에 자세히 입자를 들여다보면은 기포도 많아요. 이렇게 안쪽에. 완벽하게 믹스되지 않은 곳들이 좀 있어요. 알갱이들이. 기포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임프레션이 안 나오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점도예요. 그래서 믹스를 할 때 손목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자, 이제 무치약 임프레션을 뜰 때 물 양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함께 볼게요. 뻑뻑하게 믹스할 때는 처음에 믹스했던 것처럼 완전히 알지네이트가 젖도록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 정도 물을 넣어서 물과 알지네이트를 혼합하면서 알지네이트가 물에 젖는 정도를 좀 확인하면서 물을 넣어줍니다. 조금씩. 자, 이렇게 파우더기가 아직 약간 보일 때, 파우더가 아직 남아있죠. 이렇게 돼도 안쪽에 있던 물기 때문에 알지네이트가 믹스가 돼요. 자, 볼게요. 자, 아까보다 입자가 훨씬 곱죠. 입자가 훨씬 곱고 되게 뻑뻑하게 눌리는, 힘있게 눌려요. 알지네이트 자체가. 아직도 작업 시간은 있고요. 트레이에 옮겨서 담을 작업 시간도 충분하죠. 이렇게. 네, 보셨죠? 저는 평소보다 물을 85% 정도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믹스를 해요. 그래도 생각보다 믹스하는 시간은 충분하고요. 작업 시간도 나와요. 정말 작업 시간이 걱정된다 하시면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서 조금씩 믹스하면서 뻑뻑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임상에서 하나씩 고쳐나갈 때는 위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임프레션이 너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도 사용해 보시고,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 하시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한두 번 이상 연습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갑자기 틀니 환자가 올 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합치를 뜰 때도 알지네이트 물을 점점 줄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럼 대합치의 기포가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결과물은 항상 꼭 확인하시고요. 스톤 붓기 전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한 단계 더 임프레션을 잘 뜨기 위한 방법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임프레션을 한다는 건 트레이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알지네이트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죠. 최종적으로 알지네이트 플러스 트레이, 즉 트레이에 알지네이트가 얹어진 상태가 좋아야 임프레션이 잘 나와요. 마지막으로 제가 트레이에 알지네이트 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개인 트레이지만 내가 선정한 그냥 기성 트레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지네이트는 설명하다 굳을 수가 있어서 제가 클레이로 대신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알지네이트를 덩어리째 옮겨 담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덩어리째 트레이에 옮겨 담으면 트레이와 알지네이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측면이 긴 기성 트레이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 측면이 길기 때문에 환자 구강 내에서 약간 위로 뜨게 되겠죠. 착 안착이 안 되고 옆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약간 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알지네이트를 이렇게 덩어리째 넣어서 트레이랑 알지네이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트레이를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알지네이트가 그 위치로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트레이를 세게 눌러도 트레이 밖으로 알지네이트가 흘러넘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보통 알지네이트가 트레이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붕 뜬 다음에 빈 공간이 생긴 채로 임프레션을 뜰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레이에 알지네이트 담는 것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아요. 무치약 환자의 경우에는 알지네이트를 약간씩 분할해서 떠주고요. 안쪽부터 이런 식으로 눌러서 담아줘요. 스파츌러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꾹 눌러서 뒤에 타공된 부위로 알지네이트가 나올 수 있게 눌러서 담아줍니다. 그 위에 다시 적당량 덜은 알지네이트를 이런 식으로 펴 발라줘요. 꾹 눌러서 스파츌러로 눌러서 담아줍니다.
잘 다져 넣으면서 트레이 위쪽으로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알지네이트를 담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알지네이트를 담았을 때 트레이보다 모자라게 약간 이 정도의 알지네이트만 담으면 안 돼요. 무치약 같은 경우에는 이 보더 부분도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지네이트를 약간 소복하게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트레이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그쪽에서 봤을 때도 트레이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온 느낌으로 뻑뻑하게 믹스를 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흘러 넘치지 않아요. 그리고 환자 구강 내에서 누르지 않아도 타공 부위로 이런 식으로 알지네이트가 좀 채워져 있다는 건 안쪽까지 꾹 눌러서 잘 담았다는 거니까요. 트레이 안쪽까지 알지네이트가 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다져서 넣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트레이와 알지네이트 사이에 빈 공간이 없어지고요. 환자 구강 내에서 눌렀을 때 타공된 부위로 알지네이트가 잘 흘러 넘치게 되죠. 그렇다는 건 알지네이트가 잇몸을 확실히 눌러줬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각자 어디에서 틀린 건지 체크해보시고 수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틀니에 관한 영상은 앞으로 두세 편 더 준비될 예정이고요. 온전히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을 위한 내용으로 제작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